네, 포트폴리오 비책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매력적인 종목들을 내 포트 안에 담았을 때 어떻게 비중을 조절하고 또 매수, 매도 전략 가져갈 수 있는지 그 확실하게 대응 전략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김태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새 매니저님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 시장이 워낙 좀 어렵다고 한들 또 좋다고 한들 간에 오르는 종목은 반드시 오른다. 근데 그 오르는 종목을 잡기가 어렵고 전략을 가져가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니저님의 포트는 오늘도 당당하게 또 열어볼 수가 있죠? 네, 뭐 오늘도 업종 선택을 그동안 잘 해놨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누적 수익률 169%대 가져가고 있는데요. 어제도 시장 좀 어려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누적 수익률이 14%를 높게 또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때문일까라고 한번 살펴보니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 사실 그저께 주셨던 종목인데 하루 만에 1차 목표가를 터치하고 또 바로 하루 만인 오늘 또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터치해냈습니다. 아, 다행이죠. 뭐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잡아내면 사실 이제 워낙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가끔 선을 합니다. 간담이 선을 한데. 자, 그래도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우장공 테마 오늘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그 지분 보유 이력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테마를 좀 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아이비 같은 경우에도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또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이 종목은 약간의 큰 변동성이 좀 있고요. 제가 이 종목은 사실 이제 목표가 2차 목표가 7,250원 오늘 또 달성을 했기 때문에 포트에서는 그냥 이 정도 한 적당하게 30% 정도 수익에서 좀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봤어요. 계속해서 좀 봤었는데 사실 지금 자리에서 뭔가 신규로 진입을 하기에는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좀 과도하게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정도 이후로 지금까지의 고가가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됐었는지를 한번 본다면은 사실 뭐 지금 약간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물론 아주 아이비 투자가 또 내일 오늘 또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장 마감할 때까지 풀리지 않으면서 혹시나 이제 내일 또 시초가로 뻥 떠서 시작을 하면은 뭐 이 종목도 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굳이 한 30% 정도 수익이고 또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욕심을 내는 건 저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30%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매니저님 굉장히 겸손하게 30%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틀 만에 29.9% 수익률은 사실 겸손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익률이긴 하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저희 포트에서 편출하는 걸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 말 한마디에 지금 뱃고동이 정말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몇몇 종목들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특히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매니저님께서 계속 비중도 추가 매수해 주시면서 8% 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HD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최근에 조선주들이 약간 좀 간당간당했었을 때 그 트럼프 당선인의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급반전이 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중국 쪽 관련해서 점유율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국내 조선사 이제 앞으로 점유율 좀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 다시 한번 국내 산업에서 손가락에 뽑히는 업종으로 새롭게 떠올랐고요. 이 HD현대중공업이 오늘 다른 조선주들보다 강할 이유는 그 조선 섹터 내에서 시장의 트렌드에 제일 부합하는 키워드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조선주들 중에서 제일 강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하나오션, MRO 정비사업 쪽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계약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본격적인 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좀 준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하나오션이 저렇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뭔가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약간 좀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수개월 동안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정책을 이 트럼프 후보, 이 당선인의 정책과 관련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테마가 형성이 됐더라도 오히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돼서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순환매 흐름들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HD현대중공업 비중 제일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우선은 22만 5천 원 계속 유지를 좀 하고요. 손절가는 17만 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안에서도 MRO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빠르게 먼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바라보도록
짚어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바이오 쪽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 ABL 바이오 담았었는데 사실 어제 바이오 관련 쪽에서 급락 나오는 와중에서도 저희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오히려 비중을 추가 매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오늘 다행히 수익률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수익권 가까이 좀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업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난밤 이제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약간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양한 선물 지수가 거의 1%에 가까운 반등률이 좀 나와줬지만 이 정기장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자마자 국채 금리 다시 올라갔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사실 ABL 바이오가 오늘 아침에 한 5% 정도까지 좀 올랐다가 지금 약간 꼬리가 달리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었을 때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지금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비중 현재 10% 갖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눌린다? 그럼 저는 단가를 더 낮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이 됐다라고 보지만 우선 저는 또 알테오젠 주가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뭐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던 말던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나 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어제 장중에 미국 국채 금리가 잠깐적으로 내려왔었을 때처럼 조금이라도 하향 안정화된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바이오 섹터 다시 한번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 주가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월 달에 있을 미국 혈액학회 쪽 관련해서 또 임상 데이터에 대한 이런 중간 결과나 이런 데이터 발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ABL 바이오는 제가 만약 추후에 더 빠졌을 때는 오히려 더 비중을 늘려서 단가를 낮추겠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상방에 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바이오 섹터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굳건하게 ABL 바이오 포트에서 유지한다는 쪽으로 또 결정을 해주셨고요. 바이오 쪽 계속해서 전략 꾸준히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 저희가 앞서서 지금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이쪽만 빼고 다 이야기했거든요. 조금 아쉬우니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실리콘2 실적 발표 나오면서 화장품주 조금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 코스맥스와 미용 의료기기 안에서 파마리서치 가지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사실 수익률 더 높았었죠. 높았다가 최근 들어서 뭔가 약간 무거운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좀 올라가다가 좀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아까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뭐 실리콘2 실적 발표 특히나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한 약간 픽아웃 이 우려감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여전히 뭐 이런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어느 정도 약간의 지금 무겁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쉽게 매수세가 유입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에 저는 우선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저는 이 가격만큼은 꼭 그냥 지키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익절가는 그냥 19만 9천 원 잡고요. 그거 이탈 안 하면은 그냥 25만 원까지 홀딩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제 다른 종목 이제 매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코스맥스를 새로 넣었었는데 사실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약간 다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스맥스 대표적으로 지금 ODM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워낙 가지 못했어요. 다른 화장품 섹터보다 화장품 종목들보다 많이 못 갔었는데 이 부분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지난 3분기 실적도 상당히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잘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 밸류상에서도 사실 코스맥스는 다른 화장품 기업들보다 오히려 그동안 못 갔던 부분들이 빠지더라도 좀 하방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코스맥스를 편입을 했었는데 저는 앞으로 이 중국 쪽 관련된 부분들도 여전히 이 기업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엔터주드 같은 경우 또는 이 중국 소비 관련된 우리나라 수혜 업종들 같은 경우에 제가 중기적으로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의 지금 경기정책 관련해서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하면서 사실 이 트럼프 이 당선인의 이 미국 중국에 대한 이 고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 추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수출 쪽으로 먹고 살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내수 쪽을 살리겠다. 최근 들어서 무비자 허용, 그리고 판호 발급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내수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저는 강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소비 쪽 관련해서 법인, 이 중국 내 법인을 갖고 있고 그 법인이 또 중국 내 고객사를 로컬 브랜드사들도 또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상 다른 화장품 기업들보다 높지 않다, 부담감이 덜하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여전히 그냥 보유 전략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부터 화장품주까지 포트 종목 전체적으로 또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비장의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또 김태윤 매니저님의 시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의 시선은 딱 한 단어면 될 것 같아요. 다다익선. 예. 다다익선이요. 한 단어로 표현해 주셨네요. 무슨 뜻이죠?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방금 말씀드릴 종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지금 시장에서 핫한 테마 다 붙습니다.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이렇게 좀 저의 시선을 말씀 좀 드려보고요. 종목명부터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공략해서 이 자리에서 2번 다 급등한 종목이고요. 다시 눌려 있습니다. 다시 공략할게요. 자, 종목명은 파이버 프로입니다. 자, 현재가로 매수를 하고요. 이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방송에서 눌렸을 때마다 공략을 해가지고 실제로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에도 한번 급등이 나와가지고 수익을 빠르게 큰 수익을 좀 챙겼던 포트에 편집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핫한 테마가 어딜까요? 바로 우주항공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금 수혜 업종으로서 방산이 엮이고 있고요. 또 게다가 UAM 또는 드론 다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키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방산 쪽 관련해서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뭐 천공 2에 들어가는 이 관성 측정기 자재를 또 공급했다라는 이력도 있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회전하는 이 회전체, 이 회전하는 모든 물체에 동사에 또 자이로스코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거와 관련해서 또 반사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뭐 제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 저점에서 말씀드려서 빠르게 30% 수익을 챙겼고 최근에 또 제가 공개 방송이나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컨택도 오늘 20% 이상 급등세가 나와주듯이 지금은 우선은 이 머스크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우주항공 쪽 관련된 테마는 당분간 뭐 테마성이 됐던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던 결국에는 약간의 시장의 키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주가의 위치 자체가 중요합니다. 저는 급등한 종목들 잘 안 하고요. 박스를 돌파를 했다거나 아니면 저점 구간에서 턴어라운드 된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거래가 한번 터졌다가 눌려있는 종목들을 가야지 저는 오히려 손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이 목표 수익 자체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 대비해서 손익비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중요하죠. 이 가격 전략 좀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선은 목표가는 5,280원 잡고요. 손절가는 4,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5,28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300원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파이버 프로 오늘 포트에 편입하나요? 네, 물론이죠. 우주항공 테마 상당히 핫하고요. 뭐 방산 쪽도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포트에 편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비중은 우선은 5%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은 또 담백하게 5% 비중으로 저희 파이브 프로 포트 B책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흐름 꾸준히 잡아주시면서 전략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꾸준히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는 좀 다른 이야기,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은데 어디로 찾아갈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개 방송 진행을 좀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대신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밴드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최근에 제가 이 알테오젠과 관련된 이런 투자 포인트와 아이디어 이런 것도 공유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런 부분들 지금 약간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끼고 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조정 씨의 매수 관점에서 왜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중요한 자료들 계속해서 공유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투자 전략 항상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는 김태윤 매니저님입니다.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매니저님 고맙습니다.